미국에서 팔 것 같으면 가능한 미국 와서 만들어서 팔아라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일종의 통행세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30% 정도 올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제 보복 관세를 때릴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의 25%를 때리게 되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25%를 때릴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은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일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의 34%를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게임 이론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산 상품들은 이미 10% 때렸으니까 20%에다가 34%를 때렸으니까 54%를 때린 겁니다. 54%를 내고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국가의 여러분들 그냥 생명줄을 그냥 끊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이 화면 구성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백지를 많이 써가지고 시장의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34% 때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백을 많이 사용해 놓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기사가 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여러분들 10%나 20%를 때리게 되면 또 중국이 대응을 해가지고 10% 20% 하면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이나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주가뿐만 아니고 미국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54%를 때린 겁니다. 54%를 때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급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미 시장에 대한 중국산의 진입 자체를 뭐 허용 안 하겠다는 정도의 그런 메시지를 가진 거죠. 그리고 뭐 적극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격을 개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 같은데 4월 2일 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34%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공략하는 부분들을 아예 싹을 여러분들 잘라버리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치가 모두 다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중국산 상품이 대미 수출길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그다음에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그걸 주변 국가에 여러분들 덤핑으로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미중 사이의 격돌이 아니고 그냥 한국 시장이 초토화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후에 가장 강력한 무역 정책의 변화 같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수출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죠. 54%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냥 한두 달 사이에 54%를 이러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함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54% 관세를 먹이고 이것에 대응해서 중국이 34%의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무역 전쟁의 경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대략 여러분들 첫 번째는 교역 규모가 축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가 일정 부분은 수입상에 의해서 물가의 전가가 될 테니까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거고,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나게 되면 미 연준이 여러분들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 미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누구든지 예상이 가능한데 닥터 AI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답을 주네요. 현재 상황은 54% 대 34% 정도의 영향이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되는 것이고, 불황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여러분들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교역 규모가 축소되니까 이런 저 현상은 뭐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중이 물론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밀어붙이지 않겠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도 타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닥터 AI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역 갈등의 조기 해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여러분들 또 다른 닥터 AI에 물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육 규모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감소가 되니까 성장률이 대부분 미국만 하더라도 1.3%포인트 정도 예상치보다 떨어질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4.5%까지, 미 연준의 이런 타겟이 2에서 3%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인하해 나가는 그런 계획은 차질을 빚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중 문제가 아니고 뭐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에 시달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소재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뭐 진짜 쇼크를 먹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재편이 되는 겁니다. 생산 기지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베트남이 대미 시장에서 무역 수지 흑자가 많으니까 베트남이 46%를 받았거든요. 관세를. 특히 이제 베트남에는 뭐 한세 시럽이라는 이렇게 OEM을 하는 의료업체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미국 대미 수출을 위해서 중국에서 여러분들 인건비가 올라가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외국 업체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많이 옮겨가지고 베트남이 생산해서 미국의 여러분들 대미 수출 전초 기지로 삼았는데 초토화가 된 거죠. 46% 정도 여러분들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옮기는 것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조정되는 데 상당한 혼란이나 고통이 따를 것 같다. 특히 이제 중국처럼 직접적으로 미국의 여러분들 그런 주 공격 목표가 된 데서는 제조업이 많이 가라앉겠죠. 실업이 증가하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든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마다 달라지겠지만 어떻든 웬만한 정치인 같으면 할 수 없는 정책을 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여러분들 양국 간의 미중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특히 한국처럼 수출 지향적인 국가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신문에 나온 것이 이런 관세율 25% 문제가 아니고 한국 업체들이 베트남에서 이런 수출한 건 46%를 때리고 멕시코에서 여러분들 만든 LG의 여러분들 기지에서는 전부가 25%를 때리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최근섭님처럼 그냥 미국으로 본사를 이동시켜 가지고 생산해서 팔아라 뭐 이런 의도로 읽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국내 문제 때문에 뭐 전혀 이런 문제에 관심을 못 가졌는데 어제 물론 뭐 한두 꼭지를 다뤘습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무역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동안 여러분 참 좋았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아마 좋았던 날들을 헤이데이라고 할 겁니다.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좋은 날들을 지냈던 거죠.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여러분 큰 수혜자가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 거죠. 무임승차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차들은 현대 기아자동차가 미국의 생산기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R&D만 한국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인 겁니까. 이게 참 큰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최종 성적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될 것인가.